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신속통합 공모 접수 2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2차 공모 접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신속통합 공모 접수의 관심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신속통합 재개발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현금 청산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현금 청산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피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8월 29일 날 발표한 보도 자료다. 보시면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차 신속통합기획 공모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공모 기간이 나와 있죠. 8월 29일부터 10월 27일 약 60일간 공모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신속통합 2차 공모 접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2곳이라는 지역이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2차 공모에도 많은 지역들이 공모 접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우려 지역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현금 청산을 당하느냐?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그렇다. 재개발에 있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따라서 내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없다 판가름이 될 수가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무엇이냐? 바로 대지 지분을 쪼개지 말아라. 말 그대로 분할하지 말아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재개발 추진이 됐을 때 이런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은 명의자가 한 명이죠. 하지만 다가구 주택 안에는 각 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이 호실 자체를 용도 변경을 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를 칠 수가 있겠죠. 구분 등기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각 호실마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분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2008년도에 법으로 막아놨는데요. 하지만 대지를 분할할 수가 있죠. 어떻게?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다세대 주택으로 건물을 지으면 대지를 분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쁜 말로 표현해서 신축 쪼개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서 신축을 지어서 이것을 분양을 하면은 말 그대로 각 호실별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권리 산정 기준일 언제로 정해졌죠? 확정 지역과 미확정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미확정 지역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확정 지역의 경우는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1월 28일 이전에 건축물이 완공이 돼서 등기까지 쳤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이후에 건물이 완공이 되지도 않았고 등기도 치지 못했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 대상자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말 그대로 대지 깔고 있는 대지를 분할하지 말아라. 요런 취지로 만들어졌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죠. 투기 방지 대책 적용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차 공모 때 나온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 민간 공모 선정 구역의 경우는
바로 선정 지역이죠. 2021년도 9월 23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죠. 많은 지역들이 공모가 들어갔고 그 안에서 21개의 지역이 선정이 됐죠. 1차 공모 때 이 선정이 된 지역의 경우는 9월 23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선정 지역이 있죠. 미선정 지역, 탈락이 된 지역의 경우는 2022년도 올해죠. 올해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후 공모 접수 지역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1차 공모 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5차 때까지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미 미리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후 공모 때 선정 지역의 경우는 바로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지금이 몇 월인가요? 8월, 이제 9월 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공모 접수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아니라 바로 1차 공모 때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2차 공모 접수 지역도 선정이 되던 미선정이 되던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각인시켜 놓으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공모 미선정 지역이죠. 미선정 지역 이후 공모 시 신청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말 그대로 선정이 되지 않는 지역이죠. 선정이 된 지역, 선정이 되지 않은 미선정 지역, 바로 23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3년까지만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요번에 2차죠. 내년에 3차 그리고 4차부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시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2차죠. 그리고 23년도에는 3차 그리고 24년도에는 4차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1년마다 한 번씩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4차부터는 상관이 없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1월 28일 내년에 공모 접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22년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축이 만들어진 곳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현금 청산을 당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신축 물건이 언제 완공이 됐는지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된다. 서울시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아주택, 신속통합, 역세권 시프트, 아니면 일반 민간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권리 산정 기준일도 다 제각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리 산정 기준일 1차 후보지, 말 그대로 선정이 된 지역이죠. 2021년도 9월 23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2차 후보지죠. 바로 22년도 올해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꼭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었을 때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나와 있죠. 1차 후보지의 경우는 20년 9월 21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요. 2차 후보지의 경우는 21년도 12월 30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재개발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건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공공재개발이고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말 그대로 3080 플러스라고 그러죠. 서울에 30만 가구 그리고 전국에 80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있었을
했을 때 나온 공공재개발 3080 플러스 재개발 사업이다. 여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전하고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권리 산정 기준일이 21년도 6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일의 경우는 거래를 차단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건물에 대해서 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말 그대로 현금 청산 당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말 그대로 3080 플러스의 경우는 이 6월 29일 이후에 거래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현금 청산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전하고는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아타운이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죠. 모아타운 말 그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나와 있죠. 1차 후보지의 경우는 1월 20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2차 후보지의 경우는 6월 23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말 그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조금 틀립니다. 바로 완화 조건이 조금 있다라는 점이 살짝 틀린 부분인데요. 어떻게 틀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권리 산정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보시면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를 득했을 경우에는 분양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착공 신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여기 건물 질 거다. 착공 신고가 들어가서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분양 대상으로 인정을 한다.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느냐?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득하였을 경우에도 개별, 소규모 주택 사업, 조합 설립 인가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돼야지 분양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착공 신고가 들어가서 허가가 나왔다. 거기에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등기를 쳐야지 조합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등기를 쳤다.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자인데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등기를 쳤다. 그러면 말 그대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이라든가 공공재개발하고는 조금 틀리죠. 어느 정도 완화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민간 재개발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말 그대로 공모 접수형 방식의 재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공모 접수형 방식이 아니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이라든가 민간 재개발 아니면은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우리 지역을 재개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서울시라든가 여기에 공모 접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모 접수형 방식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앞으로 땡겨지는 게 공모 접수형 방식으로 재개발이 되는 방식이고요.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틀립니다. 바로 구역 지정이 됐을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그만큼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되기 이전에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그 이전에 등기를 치면 전혀 현금 청산 걱정이 없다. 네, 제가 일례로 지역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산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 지역 안에서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국정무단지죠. 여기 아래쪽에 국정무단지가 랜드마크급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업무단지가 주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의 지가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바로 그 위쪽 라인에 원유로 3가 라인과 4가 라인이 그만큼 곽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쪽 지역 원유로 3가 라인과 4가 라인의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1월 28일로. 왜? 바로 1차 공모 접수 지역이기 때문에 미선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권리 산정 기준일이 1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은 바로 신창동이라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창동의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래쪽 지역, 이 두 지역의 경우는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지만 이 신창동의 경우는 아직 미지정이 됐다. 그래서 이 신창동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있는 지역이다. 이 국제업무단지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 원유로 3가 4가 라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1월 28일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지정이 되어 있는 신창동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재개발 방식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공모 접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겠죠. 그런데 이 지역이 공모 접수가 탈락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선정이 되더라도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로 전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신속통합에 걸려있던 1월 28일 권리 산정 기준일은 사라진다. 말 그대로 재개발 사업 방식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사라진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신속통합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유턴을 했다. 모아주택이라든가 가로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아니면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 전에 묶여있던 권리산정 기준일은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일반 민간 재개발을 노리셔라. 지금 당장은 1월 28일로 인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아니면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지역들, 모아주택의 경우는 조합설립이 인가 이전까지만 등기를 치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노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신속통합기획은 23년 말 이후에 노리시는 게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투자, 바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현금 청산 걱정 없이 다양한 개발 호재 받으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개발 투자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혼자 공부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기보다는 저희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재개발 투자를 하셨을 때는 현금 청산 걱정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더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는 재개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속통합 2차 공모가 시작이 됨으로써 많은 투자자분들 신속통합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권리 산정 기준이 꼭 확인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권리 산정 기준이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지 현금 청산 걱정이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투자 상담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